안녕하세요. 저는 통합과학을 가르치고 이제 원래 주 전공이 이제 생명과학이라서 생명과학까지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박현식 선생이라고 합니다. 원래 마이크를 원래 잘 안 써가지고 그냥 생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이제 통합과학의 설명의 자체의 목적이 이제 지금 예비 고1 지금 현재 이제 고1 이 세대부터 수능으로 이제 통합과학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변화가 좀 많이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제 간단한 이제 교육 철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효율성을 먼저 추구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이과생 경향이 좀 많다 보니까 뭔가 자꾸 이제 길게 끌고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단기간 이 시간을 투자를 해서 효율을 높이는 것, 이게 저는 이제 효율성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춰서 이제 수업도 진행을 한다. 그렇게만 이제 알고 계셔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차 자체는 이제 6개로 되어 있는데, 일단 통합과학에서 과학의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이제 3학년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이제 연계가 되는지, 그 다음 이제 내신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아까도 이제 통합사회 쌤이 이제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내신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계속 얘기해 주셔서,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는 하진 않을 겁니다. 앞에서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또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제가 느껴서. 그래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전공은 이제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중점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 문제 형태는 이제 이따가 이제 어떤 형태인지 제가 한 3개 정도 이제 보여드리고, 가장 어려운 건 아니고 거의 한 중 정도 수준의 문제 형태를 제가 3개를 이제 추려와서 이제 넣어놨습니다. 일단 22 개정에서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5등급제로 이제 되어 있거든요. 이게 9등급제하고 5등급제의 표를 이제 옆에다 제가 넣어놨는데, 일단 수치면으로 좀 보시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공부를 해야 된 필요성을 좀 못 느끼는 게 2등급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기존 9등급제에서는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2등급 초반은 가야 되거든요. 2등급 초반이나 아니면 못해도 2등급 중반까지는 돼야 상위 10개 대학에 어떻게든 비벼볼 수는 있어요. 내신이 됐든 수능이 됐든 늘 수는 있는데, 이게 5등급제로 이제 개편이 되다 보니까 여기 2등급에 보시면 실제로 그 등급에서 2등급의 마지막 부분부터 4등급의 거의 중하 부분까지 넓게 2등급제로 포함이 됐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내신을 이제 봤을 때 그냥 2등급이라는 수치만 자꾸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치 퍼센트를 이제 보게 되면 알고 봤더니 막 28%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걔는 그냥 4등급이에요. 9등급제로 따지면. 그래서 상위 대학을 가려면 일단 내신은 2등급 초까지는 어떻게든 유지를 해야 상위 10개 대학이나 아니면 13개 대학까지는 늘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그럼 제가 이제 3등급 한번 땄으니까 저는 이제 내신 버릴게요.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근데 내신은 버리면 대학을 좀 가기 그냥 어렵다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이게 상위 10개 대학에서 모두 아직 발표는 하진 않았지만 3개 대학은 이제 권장 이수 과목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교육부하고 이제 입시름을 제일 먼저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내신 비율과 정시 비율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서울대가 발표한 건 내신 40%에 정시 60%로 하지 않으면 난 애들 안 뽑을 거야. 그리고 너네가 하고 있는 그 교육 실행을 따라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서울대가 일단 수능에서 정시 파이터라는 단어를 쓸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시 파이터라는 거는 여러분 어머님들도 다 아버님들도 다 학생들도 들어봤다시피 내신을 포기한 애들이 하고 있는 핑계거리 중에 하나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정시 파이터라서 정시만 준비한다고 하는 애들이 제가 좀 많이 못 봤거든요. 그냥 핑계 삼아서 내가 최대한 놀고 꽁으로 그냥 대학을 좀 쉽게 가자, 이런 마인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서울대 자체가 수능에서 내신은 무조건 반영한다. 근데 그 비율이 제일 커요. 40%. 그리고 서강대는 아직 발표는 하진 않았지만, 이 서강대는 이과
상위권 중에서도 문과를 좀 더 키우는 대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과는 있지만 좀 투자가 조금 더 다른 공학 계열보단 적습니다. 공학 대학보다는. 그리고 경희대가 이제 상위로 따지면 이제 10개, 그 10등 정도의 순위의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경희대가 내신 10%에 수능 90%를 반영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 나머지 그 사이에 있는 상위권 대학은 내년 4월쯤에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비율을 예상을 해보면 결국 그 사이의 숫자의 내신 반영 비율을 발표를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신을 무조건 고1 때부터 어떻게든 빡세게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제 중등 과학하고 고등 과학하고 난이도의 그 차이를 좀 많이 못 느껴요. 일단 어렵다고만 들어봤지 어느 정도의 어렵다고는 못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뭐 중등 과학도 원래는 다른 뭐 지역에서 뭐 한 반은 하는데 학생들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게 절대평가다 보니까 A 등급만 맞으면 돼. 이렇게 판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90점만 맞았으니까 난 A야. 아, 요 정도 만족해. 이게 3년 동안 습관이 돼버리면 고등학교 때 이게 바뀌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뭐 제 친구들도 뭐 대학원 동기들도 교사분들이 이제 많아가지고 뭐 중등이나 고등에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를 어렵게 낼 수가 없대요. 문제를 어렵게 내면 A가 안 나오고 B가 안 나오니까 학교에서 이제 심할서스를 하고 반성문 개념인 거죠. 그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어렵게 낼 수가 없다고. 그리고 어렵게 안 내도 어차피 성적이 다 나눠지는데 이렇게 이제 3년 동안 익숙해지면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용어 자체도 이제 어렵기도 하고. 왜냐면 솔직히 이제 중등 때는 뭐 용어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쌤들이 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시험을 내는 상황이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어차피 뭐 용어 자체가 뭐 영어로도 뭐 풀이가 안 되는 단어들도 가끔 나올 때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글루코스라고 얘기를 하면 구글에다가 이제 그 번역기를 쓰면 그냥 글루코스로 나와요. 근데 그 뜻이 원래 포도당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뭐 어떤 긴 지문 자료를 해석을 할 때 하나의 단어들이 모르는 게 나오면 그 문제 자체를 못 푸는 약간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예비 고1, 이제 고1이 올라가는 시점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고교 학점제라는 거 자체가 솔직히 대학교에서 학점제잖아요. 근데 이거를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실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 애들을 뭐 어떻게 한다는 거지? 약간 이제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지 뭐 경부서 한다고 하시니까 따라가죠. 그래서 탐구 이수 과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는 일단 제가 고대하고 이제 경희대 쪽에 탐구 이수 과목을 과별로 이제 나와 있는 것을 이제 봤었는데 대학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다만 경희대만큼은 진짜 세부적으로 짜여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권장 과목 이수가 있고 필수 이수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필수 이수 과목을 안 들으면 감점이 되는 거고 권장 이수 과목까지 들으면 플러스 가점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단순히 물화생이 아니라 이제는 물화생 G2에 있는 그 단원들을 자기가 원하는 과에 맞춰서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지원 자체가 안 되죠. 왜냐면 권장 이수 과목이라고 했고 필수 이수 과목이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탐구 이수 과목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량적하고 정성적 평가가 이제 모두 중요하다고 얘기를 이제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단순히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수행평가만 잘 본다고 끝이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냐? 뭐 아까도 이제 통사 쌤이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프로젝트, 이제 학교에서 하는 이제 탐구 또는 뭐 어떤 주제를 잡아서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한 4-5명이 모여서 조별 과제를 한다든지 요런 거 모두가 다 세특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순히 성적만으로도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거 플러스 얘가 이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이것들을 다 담당 과에서 보겠다. 대학에서 보겠다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험 대비만 반짝하는 게 아니고 계속 3년 동안 빡세게 해야 돼요. 이게 학생들이 좀 힘들긴 한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꾸준함만 가지고 있어도 어느 정도는 위에 있을 겁니다. 그게 그만큼 애들이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맨날 한다고는 하는데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중등 때처럼 뭐 한 2주 공부해서 이제 점수 바짝 올리는 게 고등 때는 이제 안 돼요. 고등 때는 애들이 이제 전 한 달 전부터 할게요. 안 해요. 이게 그 습관이 잘 안 바뀌기 때문에.
그거 하고 있냐면 이제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주 돼가지고 야 지금 잘하고 있지? 어디까지 했어? 아 이제 시작하려고요.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벌써 그렇게 됐어. 이러고 있으면 이제 속이 터지죠. 네. 아무튼 그래서 둘 다 항상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쉬운 과목만 선택하는 게 이제는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이제 수능을 이제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세대하고는 이제 다르지만 이제 물화생지 뭐 사탐 이런 식으로 이제 혼합해서 이제 애들이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맨 처음에 이과생들이 그때는 있었어요. 뭐 사탐하고 과탐이 이제 원래 분리된 상태에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된다는 그 시기였을 때는 2, 3년 전만 해도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생물이니까 예를 들면 화생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화학이 양적 관계에서 계산이 안 돼. 그래서 막 4등급 나와. 그래가지고 선생님 저는요 육모를 기준으로 이제 생지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너 이제 생지하면 이제 유사이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바닥이 아니고 이제 지하로 뚫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과탐 2개 했다가 이제 과탐 하나, 사탐 하나로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사탐 2개로 넘어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어디로 간다? 기계공학과를 가겠대요. 일단 어떻게든 쉬운 방법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그건 뭐 이제 내년 수능이 이제 마지막이고 지금부터 이제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쉬운 과목만 선택하는 건 결국 전공 적합성에도 안 맞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려운 것도 같이 포함해서 하셔야 돼요. 거기서 이제 뭐 쉬운 과목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하는 것도 좋다 이거죠. 필수는 아니고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선택을 하는데 일단 내 전공에 맞는 내용부터 먼저 선점을 한 다음 부가적으로 이거 안 해도 이거는 할 수 있는 과가 있네 그러면 그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과목만 선택하는 건 별로 이제 좀 위험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과학부교 학습 단계는 이제 고1부터 이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지역에서는 특히 이제 생물로 이제 따지게 되면 이 순서가 이제 학기제니까 학기마다 끝나게 돼요. 고2 때부터는. 이제 고1일 때는 통합과학 1, 2로 이제 나눠져서 통합과학 1이 1학기고 통합과학 2가 2학기가 되어 있는데, 통합과학 1에서는 뭐가 제일 어렵냐면 중간고사 파트에 화학 파트가 있는데 그게 주기율표, 주기성, 화학결합이에요. 여기 파트가 이제 애들이 이제 용어들도 조금 어렵고 하기도 하지만 이제 중2 때 이제 주기율표 나오고 하서부터 이제 화포자들이 좀 많아져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화학을 좀 어려워하는 애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학교에서 고2에 있는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낼 수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주기성이다. 그러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크게 커진다. 이걸 통해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문제를 낼 수는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조금 알아두시는 게 아마 유리하다.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 기말 파트 쪽에서 1학기 기말 파트에서 이제 물리 파트가 이거 이제 중간고사로 들어갈 수도 있고 기말고사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학교마다 진도 차이는 좀 있으니까 거기가 기말고사에서 1등급 결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중력 떨어지는 건데 어떻게 떨어지는 건지 이것부터 이제 헷갈려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사과를 던지면, 예를 들어서 사과를 던지면 얘가 수평으로도 이동하고 수직으로도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개념 자체가 섞이질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충격량, 운동량 계산하는 거, 그런 거. 그래서 이번 예상 문제에서 그 수능 예상 문제에서 이제 나왔다시피 어떤 그 그림으로 그래프 정도로 이제 출제를 하긴 했는데, 이게 예상 문제라는 거는 그거보다 수능은 조금 더 훨씬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문과하고 이과가 통합적으로 보다 보니까 형평성 때문에 많이 어렵게 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물원, 화원, 생원에 있는 또는 투에 있는 걸 문제를 내버리면 문과는 그냥 문제를 풀지 마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평가원에다가 이제 이의 제기해서 이제 평가원이 터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엄청나게 어렵게 내지는 않지만 오히려 개념 쪽에서 시간을 걸리게 될 거다. 그렇게 해서 25문제를 40분에 푸는 게 오히려 시간이 더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는 개념 문제면은 5초, 10초 안에 풀 수 있는 형태로 내는데, 이 문제들은 간단한 것 같은데 뭔가 갑자기 역사를 떠올려야 돼요. 어떤 그 순서를. 그러면 한 문제당 기본적으로 한 30초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히려 더 부족할 수 있다. 5문제에 10분이 더 추가되는 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건 투여 죽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좀 나중에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학기로 가게 되면 역시 이제 화학 파트. 화학 파트에서 이제 산화환원, 산염기 중화반응 그쪽이 중간고사에서 좀 까다롭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 파트에서는 이제 자기장 파트.
그럼 이제 통합과학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리면 물리하고 화학 쪽에서 위주로 많이 어렵게 내겠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당연히 이제 맞는 거고요. 애들이 거길 많이 어려워하니까.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에서는 원도 있지만 투 과목에서 좀 까다롭게 낸 부분이 유전자 발현 파트. 이제 전사 번역 파트가 통합과학 1에 적용이 돼 있다. 그렇게 이제 순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되는 건 이제 2학년 때 이과하고 문과하고 이제 갈 텐데 수능은 문이과 통합이라고는 하지만 과는 문이과 통합이 될 수가 없잖아요 대학에서.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인데 거기서 역사를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고1 때 전공 적합성 관련해서 이제 해야 되면 자신이 어떤 걸 하고 싶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솔직히 뭐 하고 싶은지는 모를 거예요. 아니 뭐 이과도 문과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을 텐데. 그런 경우라면 제가 이제 과학 선생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일단 과탐 쪽으로 뭔가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게 나중에 취업을 하기 좀 더 편해요. 그러니까 학생이 나는 무조건 사탐, 사회문화 계열 쪽으로 꿈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사탐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정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일단 이과 계열로 가는 것으로 한번 잡아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뭐 하이닉스에서 이제 올해 신규 채용 강사 신규 채용을 했는데 총 620명을 합격을 시켰어요. 그 중에서 문과 계열로 합격하신 분이 몇 분일 것 같아요? 620명 중에. 그래도 한 20명, 30명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잖아요? 4명 붙었어요, 4명. 이 4분은 도대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문제냐면 뭐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결국에는 대학을 졸업을 해서 내 돈벌이는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안정적인 직장, 뭐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이제 꿈을 꾸고 가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기업 쪽이 많기 때문에 이공계 계열이나 자연 계열을 가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포괄적 직업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 안 정해졌다 그러면 뭐 제가 이제 뭐 내신 수업을 하든 했을 때 학생하고 이제 뭐 상담을 통해서 전공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서 하나의 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2-3가지의 길을 얘기를 해줘요. 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조합을 하게 되면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을 거다. 근데 아직 대학들이 다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과나 대학에 대해서 한번 미리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동물 관련된 또는 식품 관련된 과를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생물과 화학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갑자기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윤사가 들어가요. 권장 이수 과목이.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복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사회 쪽에 있는 그 과목도 이수를 하면 좋다. 필수일 수도 있고 권장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대학 입학처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거나 직접적으로 전화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아직 판정이 안 됐으니까.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더 정확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건데 이제 고1 됐을 때 이과로 가시거나 아직 못 정했다면 이제 이과를 갔을 때 저는 이제 탐구에서 물화생을 선택을 하라고 해요. 아니 그렇게 되면 너무 빡센 거 아니에요? 2학년 때 이걸 한 학기 안에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화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과 계열로 갔을 때 세부적으로 과를 정할 때 가점이 받을 확률이 커요. 예를 들어서 화생공을 가야 된다. 그럼 일단 물화생을 해놓으면 나중에 권장 이수 과목에 물리학이 있으면 가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수능도 같고 내신 성적도 같아요. 그러면 대학에서 뭘 보고 뽑냐면 어떤 과목을 이수를 했는지를 1차적으로 볼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똑같이 화생은 들어가 있는데 물리한 애랑 뭐 지구나 아니면 뭐 어떤 사회 계열적으로 한 애를 보면 아무래도 물화생을 했던 애를 좀 더 점수 가치를 올려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대학에서도 하도 이제 이런 얘기 좀 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똥멍청이라고 하죠. 그 똥멍청이들한테 계속 막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학교들도 약간 어떤 특단의 도치를 내린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물화생지에서 물화생 아니면 뭐 화생지 이렇게 2개로 많이 나눠질 거예요. 뭐 물화생지를 4개를 다 하면 좋죠. 이게 뭐 과학 중점이나 아니면 제가 이제 여기서 이 지역에서 제가 2019년부터 이제 계속 통합과학 내신 수업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학교마다 뭐 난이도는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이제 문이과 통합이다 보니까 그래서 난이도는 이제 실수가 이제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런 위주로 좀 많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중원고를 예시로 들면 제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중에 이제 중원고가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그 학교는 그 과중반 학생들을 위주로 탐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시켜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학교로 가면 이과는 그러니까 물화생지를 다 해야 그러니까 물화생지를 다 해야 뭐 세특이나 모든 내신 면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정명도 마찬가지로 정명은 뭐 문과나 이과나 다 탐구 프로젝트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제가 이제 봤을 때는 탐구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이제 나지는 않으니까 뭐 탐구나 이런 사회 쪽으로 뭐 대학 뭐 고등학교를 결정하기보다는 내신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쉽게 따거나 아니면 세특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채울 수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집어넣으시는 게 좋아요. 일단 학교가 집이랑 학교가 가까운 게 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물화생을 1학기 때 하고 그 다음 이제 2학년 2학기 때 가면 이제 여기 있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투 과목인 거예요. 물화생지2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고3에서 배우는 건데 이거를 두 단원으로 이제 나눠진 상태예요. 물리는 역학과 전자기, 화학은 물질, 화학 반응, 생명은 물질 대사와 유전, 지구는 이제 저렇게 나와 있는데 요 뒤에 거는 이제 학교 상황에 따라서 뭐 실험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하면 뭐 안 해도 상관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라서 A, B, C, D, E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앞에는 A, B, C, D, E는 정량적인 그 평가에서 해주는 거고 정성적인 평가에서 해주는 거고 정량적인 평가에서는 1, 2, 3, 4, 5 숫자 등급이 상대평가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과탐도 상대평가니까 좀 많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고대에서 생명과학부라고 이제 예시를 드리면 당연히 뭐가 되어야 되냐면 화학하고 생명과학은 필수예요. 권장 이수 과목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플러스 어떻게 되냐면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 3개, 이 4개 중에 2개 이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요 앞에 겁니다. 그나마 할만하거든요. 왜냐면 이 순서가 여기가 2-2고 여기가 3-1이에요. 학교가 거의 대부분 이게 위계 서열로 가야 되는데 위계 서열로 가지 않으면 이게 순서가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학교는 웬만하면은 이제 내신 따기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뭐 학원에서도 대비를 안 해줄 거예요. 또는 그 학교만 해주는 그 학원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거의 요즘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역에서는 이제 생명 같은 경우는 순서가 그냥 이대로 가요. 제가 이제 생명 전공이니까. 그래서 세포와 물질대사 2-2고 생물의 유전 3-1인데 딱 봐도 유전이 어렵다고 이제 많이 들어봤기도 했고 실제로 이제 문제에서도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럼 학생들은 이거 둘 중에 뭘 선택해요? 이거 선택하죠. 그렇게 이제 학생들이 그래도 좀 쉬운 거,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경희대는 생명 쪽에다가 애초에 그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생명과학, 세포, 생물 필수예요. 이거 저 셋 중에 생물의 유전 안 듣게 되면 깎여요. 근데 이제 권장 이수 과목에 물리학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감점을 만약에 좀 점수가 깎이는 상황이면 그거를 가점으로 채울 수 있는 걸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물화생을 그냥 배우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렇게 제가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비 고1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비 고1은 이제 겨울방학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루트라서 제가 이제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면 문과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통합과학만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2학년 올라가서 사탐을 하지 과탐은 안 합니다. 근데 단 문과인데 간호계열을 가야 돼요. 또는 보건계열을 가려면 화학이나 생물을 해야 됩니다. 요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일단 요거는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의료, 보건 이런 쪽은 다 화생이니까요. 그 다음에 공학이면 물리, 화학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든 화학은 겹쳐요. 그래서 고1 때 예비 고1 때 문과생은 그냥 통합과학만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1 때 이제 통합과학을 뭐 윈터로 뭐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뭐 내신 겨울 특강으로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윈터 한 다음에 이제 단과 내신반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스타일 시스템이라서 만약에 이제
내신 단과 할 때 그때에서 이제 내신 준비를 이제 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을 한 2번, 3번 정도 반복을 하면 돼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1학기 내신 때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때는 그 통합과학 2에 있는 물리화학 중점으로 한번 다룬 다음에 이제 기말 파트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비 고2 올라가게 되면 이제 사탐으로 이제 가시면 되는데, 이과생은, 이과로 이제 갈 분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과학에 대해서 선행이나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일단 겨울방학 때 통합과학을 듣는 게 좋습니다. 통합과학 내신을 하시고 한 번 듣고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내신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때는 뭐 통합과학 내신을 한번 2를 하셔도 되고, 그때 물리나 화학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예비 고2 올라가면 무조건 문화생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물리나 화학을 조금 이해도가 좋은 것 같고 통합과학은 난 내신 때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되면 겨울방학 때 물리나 화학을 선행을 하셔야 돼요. 물리하고 화학 두 개를 선행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통합과학 내신으로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쌤 그러면 물리, 화학, 뭐 생물을 선행을 하면 통합과학은 혼자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생각을 하는데 물리, 화학의 일부가 통합과학에 들어있는 거예요. 생명과학의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구과학은 안 했죠? 그럼 1학기 맨 처음 따느니 우주 파트인데 거기가 용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에 그 분명히 우주 내용인데 화학이 들어가 있고 물리의 개념이 들어가요. 뭐 파장 개념 들어가고 뭐 예를 들어서 그 화학 파트에서는 이제 원자 이제 뭐 이런 입자로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한 문제 안에 물화생제가 그냥 다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통합과학은 뭐 문화생보다는 난이도가 당연히 한 5배 이상은 낮지만 그 특정 부분마다 물화생에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에 있는 과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행을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과생은. 그래서 과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정이 되면서 수학의 이 단위수하고 과학의 단위수하고 거의 비슷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과로 가게 되면은 수학도 할 게 많지만 과학도 3개를 해야 되면 이과생은 공부 순서가 어떻게 되냐? 수학이 1순위고 그 다음에 과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영어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문과는 제가 모르겠고요. 네, 솔직히 말하면 문과도 국영수 위주로 하시는 게 맞죠. 국영수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사탐도 이제 같이 해주시는 게 맞는데 이과생 입장에서는 무조건 수학, 과학이 우선입니다. 저도 이제 수능 봤을 때 수학하고 과학이 엄청나게 좀 잘 받아서 영어가 미끄러졌는데 이거 멱살 자꾸 끌고 올라간 그런 케이스라서 이과생은 무조건 수학, 과학이 우선적으로 하셔야 된다. 네, 그거를 좀 강조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학교별 특성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제 가르쳐 온 학교들의 그냥 큰 틀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뭐 집에 가셔서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이제 뭐 내신 준비의 방향성도 아까도 이제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1학년 때 내신을 까기가 좀 제일 편해요. 왜냐면 문예과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선택 과목이고 진로 과목이 되다 보니까 전체 인원수의 거의 한 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만큼 등급을 따기 힘드니까 공부의 시간은 2배 이상을 더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관련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내신 준비는 단순히 그 단편적인 지식으로 그냥 문제만 양치기 하시면 안 돼요. 중학교 때는 그게 되는데 고등학교 때는 뭐 시중 문제 있는 거를 다 풀어봤어요. 그러면은 100점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왜냐? 양치기를 했다는 얘기는 그 문제 형태에 대해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암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만약에 문제 형태의 그 그림이나 이미지가 이렇게 다 달라지면 새로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암기를 해서 푸는 게 아니고 암기를 한 상태에서 이제 공부를 한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봐요. 그럼 문제를 풀면 이제 채점을 하겠죠. 채점을 하면 틀린 게 있어요. 그럼 틀린 게 있는데 여기서 애들이 하는 게 이거 내가 아는 거였는데 틀렸었네? 이거 동그라미 치고 있어요. 이것도 그냥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봤는데 이거는 내가 이제 아는 거니까 안 봐야지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게 되다 보니까 문제를 단순히 어떻게 푸냐면 한 번에 푸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쭉 문제 풀면 채점을 일단 합니다. 채점을 한 다음에 내가 찍어서 맞추는 것도 있을 거고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어디 부분을 몰랐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공부가 되려면 고2에 있는 내용도 조금 포함해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선행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국가로 갈 분들은. 그리고 학교 쌤들이 이제 물화생지 쌤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 임용 그 인원수가 원래는 이제 제가 준비를 했을 때는 생명과학이 전국에서 한 160명 정도 뽑았었거든요. 지금은 물화생지가 거의 한 3, 40명이 더 뽑아요. 왜일까요? 학교에서 이제 물화생지 선생님들 다 이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분야에 맞게 설명을 해줘야 그게 학교에서도 이미지가 좋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쌤이 그냥 어떤 과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물화생지 쌤이 다 들어가면 그 물화생지에 있는 내용에서 조금 더 심화해서까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전형들은 아까 이제 사회쌤이 좀 다 자세하게 이제 하신 것 같아서 크게 제가 이제 자세히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내신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내신이 지금은 3-1에서 끝나지만 3-2까지 하셔야 돼요. 수능 준비도 하면서 내신까지 다 챙겨야 돼요. 2학기까지.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재수가 됐을 때 3학년 2학기 거 내신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3학년 2학기 거를 이제 이거 다 찍어버렸으니 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거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항상 이제 준비를 하면 나중에 이제 대학을 이제 재미있게 이제 라이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업 방향성,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이제 겨울 방학이나 뭐 이런 수업을 할 때 단순히 암기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건 아니고 이제 물리, 화학이나 뭐 지구 생물에서도 진행 과정 중점으로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한다라는 이제 개념이니까 그냥 편하게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항상 요구하는 것은 요겁니다. 이거 3개. 뭐 공부를 뭐 무조건 1등급을 받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뭐 압박하지도 않고 단 요게 들어가 있으면 알아서 해요. 애들이 질문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뭐 그 가정 방문을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가가지고 야 그 공부했냐 뭐 여기까지 했냐 이걸 할 수 없으니 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 거를 통해서 얘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근데 안 해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와가지고 야 너 왜 안 하냐 뭐 이렇게 계속 이제 물어보고 확인을 하는 거죠. 보면 숙제가 안 돼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남겨서 이제 계속 진행을 이제 반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도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는 건 이제 어떤 주제를 딱 정했으면 그 분야 계열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단순히 뭐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엄청 막 거대한 거 뭐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처음에는 요 정도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프로젝트 이런 연계성을 대학에서 요구를 하는 거지, 다 처음부터 막 이만한 것만 계속 하게 되면 물론 좋겠지만 애가 힘들어요. 시간도 안 나고. 그럼 이제 그거 준비하다가 내신 준비도 좀 안 될 수 있으니 단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더 깊이 프로젝트 준비나 탐구 계획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고 해주시면 좀 더 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형태들은 이게 물화생지가 다 특징이 좀 달라요. 뭐 어떻게 다르냐면 물리는 일단 계산 파트나 그래프 자료 해석 위주로 출제가 되고, 화학 같은 경우는 용어, 그 다음에 그 원자 개념, 그 다음 결합, 그러니까 전자 이런 작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예상 문제에서도 봤을 때 어디가 조금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할 거냐면 중화반응 계산 쪽이 시간이 걸릴 거예요. 거기가 이제 2.5점으로 최고 점수를 이제 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 파트에서는 유전자 발현 파트에다가 2.5점을 주고요. 물론 이제 문제 난이도는 당연히 실제 현재 지금 수능보다는 난이도가 많이 쉬워졌지만 그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간 관리 싸움과 앞에서의 시간 관리를 못하면 뒤에 문제를 못 풀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이제 개정이 돼서 수능으로 보게 되면 문제 난이도는 어렵진 않습니다. 그럼 그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실수를 통해서 한 번 더 공부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예상하는데 48점 이게 1등급 컷이 될 수도 있어요. 통합과학은 문이과가 같이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난이도를 조금 더 높여가지고 지금 현재처럼 이제 어려워지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텐데, 난이도는 지금 현재처럼 많이 어렵진 못할 거예요. 그 형평성 때문에. 그 다음에 지구 같은 경우도 암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암기 부분은 따로 있고 다 자료 해석 위주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쉽게 말하면 암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암기가 이제 베이스예요. 그냥
암기가 안 되면 기본 개념도 모르는 거고, 암기가 된다고 해도 자료 해석을 못 풀면 문제 자체를 해석이 안 되는 거죠. 틀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엘니뇨 라니냐라는 이제 이상 기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서태평양 쪽에 호주인데 여기에 120도에다가 2로 써 있어요. 영어로 2. 그러면 2면 이스트니까 동쪽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실제로 서쪽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료 해석에 힌트가 들어가 있거나 실수를 유발하도록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장을 길게 해줘요. 예를 들어서 뭐 평년값에서 관측값을 뺀 값이냐, 뭐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뺀 값이냐. 그래서 지금 뭐 오른쪽 서풍,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하는 게 서풍인데 서풍으로 가는 방향을 플러스 두고 그럼 반대는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이거 계산하게끔.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자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과학은 일단 글씨를 잘 읽으셔야 돼요.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거 왜 틀려요 하면은 문제 읽어봤냐? 아니요, 읽어봐. 아, 이래요. 그럼 또는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문제를 읽어요. 아, 선생님 됐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 안 읽고 뭐 하는 거예요? 그림만 보고 냅다 푼다는 얘기예요. 그거 바꿔야 돼요. 이거 고1 올라가기 전에 이게 신경 쓰면서 자꾸 하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고3 때 이게 실력이 돼버려요. 안 바뀝니다. 그거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거 그래서 항상 이해를 중점으로. 그래서 문제 예시 이거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예시 문항 1번이에요. 1번인데 그럼 1번이면 이제 거저 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 봤더니 이제 갑자기 지구 나와 있고 동물 갑자기 나와 있고 화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개념 문제에도 물화생기 다 섞어서 출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단 문제를 보시면 길죠. 그러면 이 문제를 읽어가면서 하나하나씩 해석이 바로 돼서 긴 일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계속 이렇게 돌다가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능이든 내신이든 예를 들어서 중등과학이면은 물리 단원, 화학 단원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통합과학이나 이제 고등과학에서는 하나의 문제 안에서 다양한 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연계성이 필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화학이다 그러면 주기율표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갑자기 이제 뭐 화학 반응식이 나오면 산화환원도 떠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요 과정에서 얘가 금속이고 뭐 비금속이니까 이온 결합도 떠올려야 되고 그러면 공유 전자쌍수, 비공유 전자쌍수 이렇게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그게 머릿속에서 애들이 떠올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이제 단편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단기간에 되지는 않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과학 준비 잘 해주시면 충분히 맞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런 형태들이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실험이에요. 다 실험. 이것도 이제 생명과학 쪽의 효소 파트인데 뭐가 나오냐면 갑자기 공유 결합 물질이 나와요. 그러니까 화학이 무조건 껴있고 여기서 이제 당연히 물리가 껴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떤 무조건 최소 하나의 문제도 하나의 그 특정 단원 과목에서는 나오지는 않는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폭넓게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면 그게 이제 내신에서도 꼭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알고 배움에 임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이제 내신인데 이제 아직 뭐 내신 멀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진행한다라고 이제 수록을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제 요점 정리만 해드리면 일단 이과생은 선행이 무조건 중요하다. 선행이 중요한데 욕심부려서 물리, 화학을 둘 다 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게 물리 하나에다가 뭐 통합과학을 선행하셔도 되고 뭐 화학에다가 통합과학 선행을 하셔도 되고 근데 나는 조금 이제 물리, 화학을 지금 고1 때는 안 하고 고1 때 일단 통합과학을 하면서 이제 물리나 화학을 선행으로 한 번씩 좀 해보겠다 이런 방향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고2 올라가서 저는 이제 물화생을 하겠다 이런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자기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는 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공 적합 관련해서 아직은 다 나오진 않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과나 대학이 있으면 그거에 관련해서 과목 이수표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크게 될 겁니다. 만약에 꿈이 없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과로 갔다가 사탐 이제 문과로 가면 그러니까 당연히 고1에서 고2로 넘어갈 때 바뀌는 거죠. 그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고2 때 과탐했다 고3 때 사탐을 안 되니까 고1 때 어떻게든 대략적인 큰 틀이라도 정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과로 간다면 무조건 공부는 빡세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만 좀 이렇게 주의해서 이렇게 내신에 임하기만 하면 크게 막
자기가 이제 실수하지 않는 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항상 이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설명 이제 드리는 건 여기까지고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실까요? 기초적인 질문 같은데 네. 그 고2 때 이제 그 사회 그 선택 과목이 있고 네. 과학 선택 과목 있잖아요. 네.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아 그건 이제 그 과학이면 이제 물화생지 예. 이제 원 과목 먼저 이제 선택을 하는 과목이 있을 거고 그다음 사탐은 이제 9과목 중에 이제 선택을 이제 하게 되는데 몇 개씩 해요? 이거는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사탐, 과탐 합쳐서 최소 3개. 합쳐서 3개. 네. 만약에 이과면 그냥 물화생 아니면 화생지. 근데 만약에 아까 이제 예시로 이제 동물복지다 그러면 화생에다가 뭐 윤사 이런 식으로 과탐, 사탐 합쳐서 3개 또는 4개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사탐으로 무조건 문과로 가겠다라고 결정되면 사탐에서 이제 4개를 선택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간호계열을 꿈꾸고 있다 그러면 생물이나 화학을 하시는 게 학생한테는 유리하죠. 대부분 이제 의료 계열이나 뭐 의치환학수, 보건 이런 생명과학 쪽은 무조건 생물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화학을 추가로 거기다가 물리를 할 수 있으면 그냥 가점으로 이제 얻는 정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고려대를 무조건 목표로 두고 공부를 하는데 거기는 가점이나 간점이 없다.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 선택을 안 하려고 했다가 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학생이랑 이제 얘기를 해서 방향을 이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탐, 과탐 합쳐서 3개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최소. 또 혹시 뭐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저는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